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예정되어 있는 샹하이 업그레이드, 또 일부에서는 이제 샤펠러 업그레이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시장에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이 이벤트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 되어 있는 이더가 이제 인출이 가능해진다는 부분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스테이킹된 이더가 인출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이더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샹하이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제 샤펠러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표현의 차이가 생겼는지를 알려면은 일단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기능에 대한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L1 체인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기능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실행하는 레이어들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컨센서스 레이어, 엑세큐션 레이어, 그리고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레이어, 이렇게 세 개로 흔히 나눠지는데요. 컨센서스 레이어는 블록을 형성하는 그 순서를 정하는 이 합의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는 레이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엑세큐션 레이어는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는,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과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하는 그런 트랜잭션을 포함을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레이어는 트랜잭션에 관한 데이터를 모든 노드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이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코비 리서치가 작년 8월 12일 발간한 레이어 2 생태계에 관한 리포트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눠지는데 스테이킹된 이더의 인출이 가능하게 되는 업그레이드는 엑세큐션 레이어와 컨센서스 레이어, 이 두 부분의 업그레이드가 실행이 됨으로써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샹하이 업그레이드는 엑세큐션 레이어에서의 업그레이드를 표현을 한 단어였고, 컨센서스 레이어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인출이 되기 때문에 컨센서스 레이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또 이제 따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업그레이드를 이제 카펠라 업그레이드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돼야지 이더가 인출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엑세큐션 레이어만 뜻하는 샹하이 업그레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샹하이와 카펠라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지칭하는 두 단어를 합성한 샤펠러 업그레이드 단어가 지금 최근에는 좀 더 많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샤펠러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은 2015년에 출시가 되었고 탈중앙화된 컴퓨터 운영 체제를 이제 표방을 해서 만들어진 거죠.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일종의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도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형태로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출시와 동시에 추후에 지분 증명 방식으로 옮겨갈 거를 이제 로드맵 상에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부터 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당시에 이제 비컨 체인이라는 컨센서스 레이어 작업을 하는 체인을 따로 런칭을 해서 비컨 체인에 이더를 락업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스테이킹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비컨 체인은 실제로 앱이 돌아가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아니었던 거고요. 이더리움 상에서 작동하는 앱들은 전부 다 2015년에 런칭되었던 오리지널 작업 증명 방식의 네트워크 상에서 계속 앱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과정이 작년에 2022년 9월에 이루어진 그 머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작동하던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합의 알고리즘 방식을 POW에서 POS로 갈아 끼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머지라는 거는 합의 알고리즘을 POS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으로 끝난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비컨 체인에 스테이킹 되어 있던 이더를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이번에 샤펠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추후에 또 몇 가지의 과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POW에서 POS로의 전환이 완전하게 완료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된 이더의 인출이 자유로워야지 비로소 제대로 된 POS 기반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POS로의 전환이 샤펠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완료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4월 12일 업그레이드가
인출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출이 가능해지는데 두 가지의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부분 인출과 전체 인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부분 인출이라는 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스테이킹 리워드만을 인출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분 인출인 거고요. 두 번째 형태는 스테이킹 되어 있는 모든 이더를 인출을 하는 겁니다. 부분 인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이더 물량이 이제 32이더인데 이제 32이더는 유지를 하되 32이더 이상으로 남아있는 잔고를 이제 인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부분 인출인 거죠. 전체 인출은 락값이 되어 있는 모든 이더를 인출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더리움 네트워크 블록 형성의 검증 과정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 인출을 놓고서 시장에서 말이 많았던 이유는 인출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이게 매도 물량으로 시장에 나오면은 이더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거다, 뭐 이러한 논리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섣부르게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인출 방식을 봤을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인출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제 생각에는 부분 인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출을 한다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검증 과정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개별 검증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인출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블록 생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래가 장래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조금이라도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인출은 이제 그동안 리워드로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스테이킹에 참여를 하면서 여분으로 생긴 부분을 현금화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인출 방식이기 때문에 부분 인출 쪽에서 인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분 인출이 됐건 전체 인출이 됐건 간에 인출 과정을 블록당 인출할 수 있는 밸리데이터 숫자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도 밸리데이터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특히 밸리데이터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출할 수 있는 밸리데이터 숫자는 제한을 많이 두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많은 물량이 갑자기 단시간에 인출이 돼서 그것이 또 시장에 현금화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는 우려는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시장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코빗 리서치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그 리포트가 발간이 될 예정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프로토콜 설계 안에서 가장 최대한 많은 물량이 인출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이 인출될 수 있는 그 기간은 처음 3일간으로 예상이 되고요. 처음 3일간 인출될 수 있는 이더 숫자는 최대 30만 개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이더라는 양, 이더 총 유통량에 비하면 한 0.25%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갑자기 시장에 전부 다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 시점에 각 거래소의 그 오더북의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30만 이더라는 물량을 동시에 다 매도 물량으로 내놓는 상황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간에 쫓겨가지고 패닉 셀링을 하지 않으면 벌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배제를 하면은 갑자기 30만 이더가 한꺼번에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펀더멘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샤펠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더가 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불확실성이 샤펠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해소됨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디리스킹이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이벤트는 비단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투자 행위를 할 때에도 불확실성 제거라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요인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킹에 참여하겠다는 수요가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 되어 있는 자산은 전체 총 발행량의 한 15%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15%라는 숫자, 다른 POS 체인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카르다노나 솔라나나 기타 아발란체나 POS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보면은 스테이킹 비율이 적게는 50%, 많게는 한 80%까지 이렇게 높은 반면에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도 15%에 국한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이 스테이킹 된 자산을 언제
뺄 수 있는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제거됐을 경우에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더에 대한 수요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스테이킹된 물량이 대량 인출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이 적을 이유는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서비스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리더 파이낸스나 기타 유사 프로토콜을 통해서 내가 이더를 스테이킹하고 그에 대한 증표로 ST 이더라든지 기타 유사한 자산을 받아서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현금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스테이킹된 이더를 인출해서 현금화하고 싶은 사람들,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는 이런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미 많이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펠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의 인출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인출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펀더멘탈한 요소라든지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샤펠러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의 인출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이더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더 가격이 뭔가 다른 요소에 의해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연준이 기대만큼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 거라든지 이러한 데이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12일 날 3월 CPI 수치가 발표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CPI 수치가 세게 나오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다 모든 그런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더 자체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 연출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샤펠러 업그레이드는 무관한 다른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인 거고 이 샤펠러 업그레이드만 봤을 때는 크게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요인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비 리서치에서 한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